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클럽 월드컵에서 이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비시즌에 진행되는 대회라 그런지 의외로 관심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현재 FIFA 월드컵은 조별리그를 다 마치고 16강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강의 네 번째 경기까지는 큰 이변 없이 무난하게 승리팀이 결정되고 있었는데요. 다섯 번째 경기인 인터밀란 대 플루미넨시의 경기부터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빛나는 인터밀란이 브라질 리그의 플루미넨시에게 0대2로 완패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인터밀란은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죠. 챔스 준우승을 이끌었던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팀을 떠나서 알힐랄의 지휘봉을 잡게 됐고, 선수단은 노쇠화로 인해서 클럽 월드컵이라는 가혹한 일정을 수행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별리그는 1위로 통과하면서 나름 건재함을 보여줬던 팀이 인터밀란입니다. 반면 플루미넨시는 조 2위였는데 한국의 울산 HD와 같은 F조 소속이었죠. 플루미넨시는 F조에서 울산을 상대로 1승을 얻는 데 그쳤고, 도르트문트와 마멜로디와는 모두 비기면서 애매한 경기력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체급 차이가 있는데 웬만하면 인터밀란의 승리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이변이 시작됐습니다. 수비 장면에서 계속 볼이 굴절되다가 정말 운이 없게도 플루미넨시의 크로스가 인터밀란 수비수의 발을 맞고 높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하필이면 골대 앞으로 달리던 플루미넨시의 공격수 코앞으로 떨어지면서 그대로 헤더골로 연결되고 말았죠. 엉겁결에 한 방 맞은 인터밀란은 그 뒤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격에 임했지만 플루미넨시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실점 이후부터 정규 시간이 끝날 때까지 15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유효 슈팅은 4개 뿐이었죠. 후반 37분쯤에 라우타로의 침착한 슈팅이 골대 오른쪽을 맞고 튕겨나왔던 게 가장 득점과 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점유율도 인터밀란이 거의 70%였는데 끝까지 만회골을 넣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에 들어서자 플루미넨시가 쐐기골까지 터뜨려버리면서 챔스 준우승팀인 인터밀란이 클럽 월드컵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축구공은 둥글다는 말을 하나 봅니다. 네. 그런데 클럽 월드컵의 이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경기인 맨시티 알힐랄의 경기에서도 엄청난 이변이 일어난 건데요. 사실 이 경기는 경기 외적으로도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많은 경기였습니다. 일단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알힐랄의 주앙 칸셀루 때문입니다. 원래 맨시티 소속이었던 칸셀루는 월드클래스급 풀백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절대 이적 불가능한 자원이었죠. 그러나 2년 전에 출전 시간을 이유로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칸셀루가 항의를 한 뒤 완전히 대우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칸셀루는 과르디올라 감독과 다투고 자신이 직접 뮌헨으로 가는 임대서류를 작성해서 맨시티 보드진에게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감독과 다투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선수가 스스로 역지한 서류까지 들이밀자 맨시티 구단도 칸셀루를 쳐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 시즌 동안 뮌헨으로 임대를 갔고 다음 시즌에는 바르셀로나로 임대를 갔죠. 하지만 이 두 구단은 칸셀루를 완전 영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적한 게 알힐랄이었습니다. 그 뒤로 맨시티를 처음 만나는 거다 보니까 경기 결과에 따라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웃거나 칸셀루가 웃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알힐랄의 감독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인터밀란을 이끌고 챔스 결승까지 갔던 인자기 감독이 불과 한 달 전에 새롭게 부임한 상태였는데요. 인자기 감독은 데뷔전 상대로 유력한 우승 후보인 레알 마드리드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대단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 역시 새롭게 부임한 알론소 감독의 첫 경기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알힐랄보다 더 강팀으로 평가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나 이 열세를 극복한 경기력을 보고 인자기 감독이 분명 한 수가 있는 감독이란 게 명명백백하게 증명됐습니다. 괜히 명장 소리를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6강에서 만난 게 맨시티,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맨시티의 우세가 맞지만 레알 마드리드전을 보면 알힐랄 역시 절대로 만만한 팀은 아니었죠. 또 어쨌든 알힐랄도 스타 선수들이 많아서 칸셀루 말고도 네베스, 쿨리발리 같이 유럽에서 날렸던 수비수들이 있고,
브라질 국대 윙어인 말콤과 브라질 유망주 마르쿠스 레오나르두, 라치오 출신의 미드필더 밀린코비치 사비치 등 수준급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경기는 예상대로 맨시티가 일찌감치 선제골을 넣으면서 진행됐습니다. 전반 9분쯤에 맨시티의 날카로운 침투 패스가 컷백까지 이어졌는데 수비하는 과정에서 공이 튕기면서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갔습니다. 그걸 그대로 밀어 넣으면서 골이 됐죠. 그렇게 한 골 앞선 채 전반이 종료되면서 맨시티가 이기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알 힐랄이 동점골을 넣으면서 따라갔는데요. 칸셀로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맨시티 골키퍼가 쳐낸다고 한 게 디아즈를 맞고 튕겨버렸고 우당탕탕탕 하다가 결국 아릴랄의 원톱 공격수 레오나르두가 머리로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기세를 잡은 아릴랄은 공격을 몰아치면서 6분 만에 추가골, 역전골까지 터뜨려버립니다. 후반 6분에 칸셀로가 환상적인 전진 패스로 아릴랄의 역습이 시작됐고 뒷공간을 가르는 패스 한 방에 맨시티의 수비가 뻥 뚫리고 말았습니다. 브라질 국대 윙어 말콤이 그대로 달리면서 경기장의 절반을 드리블하더니 골대 오른쪽으로 낮게 깔린 슈팅으로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순식간에 역전당한 맨시티, 특히나 역전골을 어시스트한 선수가 칸셀로라는 게 더욱 뼈아팠을 텐데요. 역전을 당한 지 불과 3분 만에 혼란이 재차 동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실바의 코너킥을 자기가 헤딩을 하더니 수비수 맞고 튕겨나온 공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절묘하게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 괴물 스트라이커다운 모습이었죠. 이후에 정규 시간이 다 흐를 때까지 맨시티가 69%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결승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슈팅 개수가 23대 11로 2배 이상 차이였고 유효 슈팅은 13대 2로 6배가 넘게 차이 났지만 스코어는 2대 2로 연장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장전 시작 3분 만에 아릴랄이 제역전골을 터뜨립니다. 네베스가 골대 중앙으로 올린 코너킥을 쿨리발리가 그대로 헤더슛으로 연결하면서 맨시티의 골망을 뒤흔들었죠. 에데르손 골키퍼는 역동작에 걸린 건지 움찔하기만 할 뿐 몸을 날리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골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맨시티는 연장 시합과 동시에 홀란드 신 마르무시를 투입했고 미드필더 교체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전골을 먹고는 로드리를 빼고 필 포든을 투입한 과리돌라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맞아떨어지면서 연장전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 교체 투입된 체르키와 포든이 합작해서 또다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아릴랄 쪽 진영에서 잠시 소강 상태였는데 포든이 순간 스프린트를 하면서 침투를 냈고 이를 본 체르키가 완벽한 로빙 패스로 아릴랄의 뒷공간을 무너뜨렸죠. 포든은 달리던 그대로 발만 뻗으면서 아릴랄의 골망을 흔들었고 그렇게 스코어는 다시 3대 3 동점이 됐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동점과 역전이 반복되는 이 경기가 매우 재밌었지만 맨시티 팬들은 아마 속이 타들어갔겠죠. 승부는 연장 후반에 갈렸습니다. 아릴랄이 멋진 크로스에 이어서 헤더슛까지 연결했는데 이 슛까지는 에데르손 골키퍼가 선방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헤더슛을 하는 순간 멈춰버린 맨시티 수비수들과 달리 아릴랄의 공격수 레오나르도는 움직였고 그 차이가 결국 결승골로 연결됐습니다. 선발로 나와서 2시간 가까이 뛰었던 레오나르도는 다리가 풀렸는지 넘어졌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맨시티 골대 안으로 공을 차넣었거든요. 아릴랄이 더 간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과는 3대 4로 아릴랄의 역전승.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클럽 월드컵도 상위 라운드로 올라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고 볼맛이 나고 있는데요. 부디 8강에서 뮌헨과 파리가 맞붙을 때에는 김민재와 이강인의 맞대결이 성사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